2. 활동기준 원가 계산 방법.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실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과정은 활동기준 원가 계산 구성 요소 각각을 확인하고 원가 계산의 출발점인 총 원가를 합산과 배분을 통해 최종 원가 대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과정을 알아야 이를 간호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요시카와 이널스, 미첼, 그리고 타나카가 제시한 활동기준 원가 계산 과정에 기초해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위한 첫 단계는 보통 활동 분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원가 대상이 소비한 원가를 파악하려면 원가 대상이 소비한 활동이 먼저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이군요. 그럼 활동 분석에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활동 분석은 병원의 경영 활동을 기술하고 그 활동의 원가 및 성과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조직의 주요 활동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간호 단위 원가 계산에 적용한다면 어떤 업무에 해당할까요? 예를 들어 일반 외과가 소비한 간호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외과 병동의 주요 간호 활동을 규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활동 분석을 해야 할까요? 활동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의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직무 차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조직 구성원과 함께 일련의 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답니다. 다만 여기서 병동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백 가지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장 중요한 핵심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과의 80%를 달성하는 20%의 활동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파레토 법칙처럼 말이죠. 그렇죠. 어떤 활동에 집중해야 할지는 원가 계산의 목적과 활용 용도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활동별 원가 집계는 말 그대로 1단계에서 실시한 활동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각 활동에 대한 원가를 집계하는 과정입니다. 활동 분석에서 규명된 각 활동들이 어느 정도의 자원을 소비하였는가 하는 활동당 총 원가를 계산하는 거군요. 네, 앞서 설명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구성 요소에서 자원과 활동을 매칭하기 위해서 자원 동인이 필요했던 것 기억하시죠? 이 단계에서 자원 동인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1단계 원가 배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 활동에 적용하면요. 예를 들면 외과 병동에서 수행된 간호 활동에 외과 병동의 간호사 인건비를 매칭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 동인으로 간호 활동당 소비 시간 비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간호사가 근무한 총 시간을 100%로 하였을 때 개별 간호활동 수행에 소비한 시간이 이에 몇 %인지를 확인하여 간호활동 각각의 소비시간 비율을 계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호사 인건비 총액과 백분율 단위로 환산한 각각 간호활동의 활동당 소비시간 비율을 이용하여 간호활동당 총 원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 인건비 총액이 1,500만 원이고 활력 징후 측정에 소비한 활동시간 비율이 15%라면 활력 징후를 측정하는 간호활동에 소비한 총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이를 비율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1,500만 원대 100%는 X만 원대 15%로 활력징후 간호활동에 소비한 인건비는 225만 원, 즉 간호사 인건비 1,500만 원 중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간호활동에 소비한 활동별 총원가는 225만 원이 되겠네요. 역시 이해가 남다르십니다. 이어서 활동 동인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활동 동인이란 활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원가 대상과 활동을 매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전통적 원가 계산보다 정확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양한 활동 동인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맞아요. 활동 동인이 활동의 사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에 따라 원가 대상에 대한 원가 계산의 정확성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간호활동을 유발시키는 활동 동인에는 뭐가 있을까요? 각 진료과에서 환자 관리를 위해 내린 처방이 활동 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처방에 따라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 증진 및 질병 관리를 위한 간호활동을 수행하니까요. 처방은 간호활동에 대한 내용, 시간, 횟수 등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확하게 간호활동 원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산출된 활동당 총 원가를 3단계에서 규명된 활동 동인으로 나누어 활동 동인당 단위 원가를 산출합니다. 즉, 각 활동의 대용치로 사용하고 있는 활동 동인 단위당 원가가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활력 징후 측정 간호활동에 소비한 활동별 총 원가가 225만 원인데 같은 기간 외과 병동에 입원하여 간호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내려진 활력 징후 측정 처방 건수가 총 100건이라면 활력 징후 간호활동 한 번의 수행에 대한 단위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활력 징후 측정 간호활동에 소비한 활동별 총 원가 225만 원을 활력 징후 측정 처방 건수 100건으로 나누면 22,500원이 되겠네요. 맞아요. 계산하신 것처럼 활력 징후 1회 측정 시 소비되는 간호활동 원가는 22,500원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산출된 활동 동인당 단위 원가에 각 활동을 소비한 수만큼을 곱하여 해당 원가 대상에 할당함으로써 원가 계산을 완성합니다. 간호에 적용한 예를 들어볼까요? 외과 병동에 환자를 입원하여 병동 간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진료과가 각각 일반 외과와 성형외과 2개가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지난 1개월간 활력 징후 측정 간호활동 100건 중에서 일반 외과 환자가 70건을, 성형외과 환자가 30건을 각각 처방에 따라 사용하였다면 각 과의 활동 원가는 얼마일까요? 일반 외과는 22,500원에 70건을 곱해 157만 5천 원을, 성형외과는 22,500원에 30건을 곱해 67만 5천 원을 각각 소비했네요. 맞아요. 즉, 최종 원가 대상인 일반 외과와 성형외과에 각각 157만 5천 원과 67만 5천 원을 배부해 주어 원가 계산을 완성하는 것이죠.